민철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왔다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다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조만간에 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습하고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날씨를 볼 때는 요즘에 부동산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약간 땜빵식의 정책이 좀 많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순간순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성어 중에 정저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인데 사실 개구리가 안에서 있으면은 참 좁은 세상밖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이 사실 너무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좀 길게 보시는 좀 안목이 좀 필요하시고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숲을 보면서 길게 좀 나가시는 그런 해안을 좀 습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방송의 어떤 이슈 시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 어떻게 이제 정책이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거는 새롭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어떤 것들의 정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보완되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좀 추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은 3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0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3기 신도시를 뒷받침하는 어떤 대책들 그리고 법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겠다. 또 하나 이사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현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했고 과연 무슨 방법으로 공급을 하느냐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신규 택지 공급을 대부분은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을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맡기겠다는 이사 대책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제 205만 호를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좀 유휴지, 좀 쉬고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은 군부지 같은 그런 걸 이전하고 나오는 적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크게 발표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금융입니다. 이거는 실소유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실소유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첫 번째는 LTV를 늘려주겠다. 40에서 한 70까지 늘려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합산소득을 좀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 거의 1,000만 원 정도까지 합산소득을 늘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예전에는 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9억이나 8억까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 또 무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LTV는 10에서 20% 정도를 상향했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제에 대한 개선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 해제를 하겠다. 다시는 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약간은 좀 물러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6억까지만 이제 재산세 기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9억까지를 하고 6억 이하만 세제 혜택에 0.05를 주던 것을 9억까지 0.05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9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지금 12억까지 3억이라는 금액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과액과 납부유예 제도를 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도 좀 변론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하겠다. 즉 205만 호를 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이사 대책을 통해서 도심 내에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사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입니다.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공급을 활용하겠다라는 뜻인데 상당히 2월 4일이니까 올해 2월 4월에 나온 대책인데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사실 진척이 많이 된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미흡하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발표고요. 그다음에
1만 호를 청년들을 위해서 도심의 복합 개발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지금 일산이나 파주나 몇 개 시범도시에서 누구나 집을 10,000호 정도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누구나 집은 현재 시세로 싸게 임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8년이나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때 현재 시세로 분양을 받되 기존의 어떤 시행자와 그리고 집을 산 사람들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의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의도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고 괜찮은데 과연 시행사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금 현재가 아닌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참여가 얼마나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다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리모델링 완화를 조금 더 시켜서 좀 더 많은 세대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를 좀 늘려서 그리고 또 깨끗한 집으로 변모시키게 되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조금 추진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에서 한번 살펴보면 1기 신도시는 일산 그리고 부천 중동 같은 5군데 정도가 이제 시작을 했고, 2기 신도시도 김포 한강이라든지 옥정 신도시 그리고 송파 위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통망을 좀 확충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는 사실 2기 신도시보다 좀 더 앞쪽 위주로 해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제 핵심적인 곳이 지금 이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왕숙지구라든지 교산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창릉지구 같은 이런 핵심들이 지금 서울 근교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앞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시점에 집값이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전청약,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 입법들, 그리고 이사대책을 보완하는 입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제 정책에 대해서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지역 정책은 LTV를 늘려주는 거고 소득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핵심을 볼 수 있는데요. 실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1가구 2주택이나 1주택, 3주택자들은 그 혜택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실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 기준이다. 자, 대신에 단 좀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린 점은 이 DSR을 사실은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 조금 약간은 투기를 위한 목적이긴 한데, DSR이라는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한도가 좀 더 적게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DSR이라는 뜻은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받는 담보대출 외에 어떤 별도의 대출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까지 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좀 기존에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한도가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TV는 최대 10에서 20% 정도를 상향을 해주겠다. 무주택자들한테 상향을 해주겠다는 건데, 어떤 기준이냐? 소득이 예전에는 합산해서 9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1억까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예전에는 사실은 6억까지였는데 조정지역은 8억, 5억에서 8억, 그다음에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한도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상 가격을 올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은 대출 한도가 최대가 4억이다. 즉 9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60%를 하면 5억 4천인데 이렇게는 되지 않고 최대 금액은 4억까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또 대출 한도, 취약계층의 대출 한도도 최대한으로 늘려서 7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보면 합산소득은 생애최초는 좀 더 늘어나지만 합산소득이 9천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출은 좀 조심하실 것은 최대는 6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LTV가 6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에 60%면 3억까지 되는 거고, 근데 한도는 6억까지는 제한을 하고 6억 이상은 또 LTV를 조절하기 때문에 최대가 만약에 4억 6천이라는 한도가 나오더라도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으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9억짜리 집을 사든 8억짜리 집을 사든 어느 한도를 봤을 때는 최대는 4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실소유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대로 7월부터 정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부 폐지로 가다 완전히 가늠을 잡았다가 이제는 조금은 물러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정되면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원래 공시지가 6억까지만 재산세를 했었고 그 6억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0.35라는 그러니까 원래 0.4%인데 특례로 감면을 해서 0.35%를 했었는데 그것을 9억까지로 한도를 늘려서 0.35%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44만 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뭐 한 4, 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전체는 한 780억 정도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보시면 좋고요.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은 이번에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데요. 1가구 1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뭐 2주택자나 3주택자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뭐 20% 지금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1주택 있을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를 하는 거는 똑같다가 보시면 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좀 현실화가 됐다. 사실 6억이라는 기준을 해서 비과세, 9억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비과세를 준 것은 예전에 08년도 기준, 지금부터 한 13년 전의 기준으로 9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던 건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12억으로, 즉 공시지가가 12억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12억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사실은 계속해서 5%를 늘리기로 했는데 현재는 90%까지 와 있고 내년에 95%, 그다음에 내후년엔 100%까지 해서 장기보유를 없애는 그런 걸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직은 좀 보완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민주당에서 했던 것들은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TV라든지 어떤 신문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고 이 정부의 혜택이나 어떤 세제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들은 실소유자들한테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꼼꼼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